80페이지죠? 80페이지? 90페이지. 110조.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는 기망, 속인다는 뜻이에요. 기망. 강박은 해악을 고지하는 거예요. 뭔가 해롭게 하겠다고 고지하는 거예요. 기망 때문에 속아야 돼요. 속았다, 착오 상태에 빠졌다.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 상태에 빠지고 착오 상태에서 의사표시 했었어야 돼요. 이렇게 해악 고지 해가지고 외포, 공포 상태에 빠지, 공포심을 갖게 되고 그 상태에서 의사표시 했었어야 된다. 되시나요? 요 구조예요. 그리고 기망이나 해악 고지 이것이 위법해야 돼요. 위법해야 돼요. 그러면 이 의사표시들은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공부해야 돼요? 기망이 뭐냐? 해악의 고지로 공포에 빠진다. 어느 정도? 이걸 해야 돼요. 그걸 분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망은 모르고 있는 것을 잘못 알도록 적극적으로 속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잘못 알고 있는 상태를 이용해도 돼요. 그걸 소극적 기망. 알려줄 의무 있는 사람이 알려주지 않아서 속은 상태 될 수도 있어요. 신의칙상 기망. 기망이 몇 가지 있습니까? 적극적 기망, 소극적 기망, 신의칙상 기망. 이렇게 종류가 몇 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망을 해서 착업 상태에 빠지게 속아야 된다. 이렇게 고의가 있어야 되고요. 또 착오 상태에서 의사표시 해야 한다. 이런 고의가 있어야 돼요. 고의가 몇 개가 필요해요? 2개. 2단의 고의라 그래요. 2단의 고의.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 상태에 빠지게 하고 그렇게 하는 고의가 있어야 되고 공포 상태에서 의사표시 하게 하려는 고의까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실에 의한 기망은 취소 대상이다 아니다? 110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속았지만 자기가 의사표시 한 거고요. 강박이 있었지만 자기가 의사표시 한 거라 해야 돼요. 근데 강박의 정도가 지나치다. 강박의 정도가 의사결정 능력을 완전 박탈을 할 정도다. 이 정도 되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의사무능의 상태로 만들어 놓은 정도는, 그 정도의 강박은 무효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 박탈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제한하는 정도 같으면 취소 대상이다. 구분됩니까? 이런 내용
쭉 설명하고 있는 게 몇 페이지나 되는데요. 이 90페이지 제일 위에 조문 보시면 1항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당사자 간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근데 2항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상대방이 넣은 의사표시에 관해서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있다. 그러면 표의자는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 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문장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여라는 말은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는데 제3자 사기 강박의 경우에 언제 취소할 수 있는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때만 하나여. 그래서 하나여란 말이 들어가면 이게 두 개 다 나와야 돼요. 자, 보세요. 이거 시험 몇 번 나왔는데 하나여라는 말이 문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았을 경우에 하나여 하고 뒤에 걸 빼버리고 나오면 틀린 거다 이 말이에요. 둘 다 나와야 돼요. 반대로 하나여란 말이 없으면은 하나만 나와도 다 취소, 이것도 취소 대상이고 이것도 취소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 끝에 말이 있나 없나. 그러면 반대 해석하면요, 제3자 사기 강박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언제 취소할 수 있어요? 됩니까? 이게 줄여놓은 거예요. 문장이. 법 조문은 딱 필요한 부분만 딱 얹어놓은 거예요. 생략된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시험 잘 안 내요. 안 보이는 걸 자꾸 묻는단 말입니다. 법 조문을 자꾸 읽어야 된다고요.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 원칙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예외만 적어놓은 거라고. 어쨌든 이렇게 취소하든 이렇게 취소하든 취소로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건 똑같고. 법 조문 왼쪽 페이지는 법 조문 정도로 봐야 돼요. 법 조문을 꼭 봐야 되고, 제일 밑에 1번 사기란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 행위로 인한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거예요. 착오하고 비슷한데 착오는 중요 부분 착오라야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에 의한 착오는 중요 부분 아니라도 사기당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취소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기에 의해서 중요 부분 착오까지 빠지면 두 가지가 경합합니다. 사기로 취소 대상도 되고 착오로 취소 대상도 돼요. 판례는 선택적이다. 어느 하나 선택해서 행사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오른쪽 2단계 고의,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3번에 보세요. 과실에 의한 기망은 사기이다 아니다. 이 말 이해되죠? 둘 다 고의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과실 들어간 거는 사기가 아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기망행위는 표의자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그릇된 잘못된 관념을 가지게 하는 모든 행위인데, 그건 적극적 기망도 되고요. 2번에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된다라는 겁니다. 부작이라는 말은 알려줄 의무 있는 자가 알려주지 않는 그 경우를 부작이라 합니다.
그래서 첫째 줄에 어떠한 사항을 고지해 주어야 할 의무 있는 자가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침묵도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됩니다. 이거예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것, 공동묘지 옆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까? 안 알려줘야 됩니까? 그 안 알려줬기 때문에 기망으로 처리됐던 사건이단 말이죠. 제일 밑에 2번은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건데요. 최초 분양, 둘째 줄에 보면 최초 분양인지 전매 분양인지 알려줘야 되는가?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새 아파트 사들어가는데 내가 최초 분양 받는 사람인지 중간에 전매된 것인지 그게 무슨 크게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거죠. 세금과 관련하지 않는다 하면은 뭐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까지 할 건 없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1번에 동그라미 2번 상가 수익률을 다소 과장 광고했다. 요건데요. 요거 몇 번 나온 판례입니다. 그 첨단 오락타운 조성해가지고 분양받으면 일정 수익이 보장되도록 해줄게 이렇게 있던 사건인데 수익률은 대부분 판례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수익률은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 거지 그걸 꼭 보장해준다는 게 그게 장담할 수 없는 거다. 본인이 판단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익률 보장해주겠다 이 부분이 사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인데요. 둘째 줄에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 광고하는 것 위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예, 그 사건이에요. 참고하시고 4번 요것도 시험 많이 나온 거예요. 교환 계약 당사자가 시가를 보다 낮은 금액으로 고지했다. 교환 물건의 가격을 좀 낮게 말했다든가 아니면 다소 높게 말했다든가 침묵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 기망이냐? 아니다. 가격은 누가 판단해야 돼요? 본인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거지. 상대방이 말한 대로 믿고 해가지고 기망이다 아니다 할 게 아니다는 거죠. 그 부분 몇 번씩 출제되었고요. 2번에 1번 사기로 인한 취소, 착오로 인한 취소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망과 착오 사이 인과관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박이라는 것은 첫째 줄 끝에 보시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공포를 느끼게 하고 의사표시하게 한 것이다. 그겁니다. 그 한 줄 꼭 읽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1번 보세요. 해악이란 뭐냐? 불이익 당할 것을 알리는 일체의 행위다. 그 다음에 갈로 2번에 1번 단지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 강박이냐 아니냐? 이거 최근에 시험 나온 겁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분의 1번 푸른색 강박에서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다. 이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효다. 다음 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그러나 찾으시면 돼요. 그러나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라면 취소할 수 있으면 그치고 무효는 아니다. 찾았죠? 네. 그런 판례들은 꼭 읽고 넘어가야 되는 자리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바로 밑에 정려 성립 과정에 부당한 강압이 있었다. 그럼 정려 의사표시 형성 과정의 하자 문제로 취소 사유로 봐야 될 것이고 반사회적 행위이다 아니다? 아니다. 특히 강박 행위 주체가 국가기관이라고 하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항상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서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국가가 강박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일지언정 항상 반사회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 뜻이에요. 강박이 위법해야 되고요.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3번 보세요. 3번에 3번.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적법행위, 부정에 대해서 고소고발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인데 부정한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 부정한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면 위법이에요. 오른쪽에 여러분 그 심화학습의 1번 그거 동그라미 하시고요. 2번 요거 동그라미. 1번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제3자가 사기 강박했다. 제목 되시죠? 95페이지 심화학습 1번 제일 위에 1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제3자가 사기 강박한 경우 요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2번 아래쪽에 대리인의 사기 강박 문제 요 두 개를 지금 해드릴게요. 먼저 요거 보세요. 2번을 먼저 할게요. 갑의 대리인 을이 상대방에게 사기 강박했단 말이죠. 되시나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거래하면서 사기 강박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상대방은 본인이 이 사실을 알아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알든 모르든 취소할 수 있을까요? 갑이 알든 모르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 입장에서 보면 을은 갑하고 동일이네요. 이해됩니까? 병 입장에서 보면 을은 갑하고 동일이란 말이에요. 이 갑이 알든 모르든 병은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리인에 의한 사기 강박은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자, 그 다음 첫 번째 거 제3자가 기망을 했습니다. 속였습니다. 갑에게 분양계약 하는데 속여서 분양계약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갑이 소비자예요. 분양받는 사람 수분양자, 분양하는 사람 여기 분양자, 분양계약 체결했단 말입니다. 제3자에 의한 기망입니다. 이 분양계약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원칙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 못합니다. 언제 취소할 수 있나요? 언제요? 상대방이 제3자가 기망했다는 이 사실을 알았거나 그렇죠.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됩니까? 이 제3자의 기망이 불법행위가 될 수, 위법하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요. 불법행위가 됐을 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렇게 제3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미리 취소하여야 하는가? 미리 취소해야 되는 건 아니다. 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네 자유다.
하나만 할 수 있다, 둘 다 할 수 있다. 둘 다 해도 됩니다. 이것도 대부분 판례고요. 그러니까 취소만 해도 되고 손해배상 청구만 해도 되고 둘 다 해도 되고, 아시겠죠? 다 되는 겁니다, 이 자리가. 이 문장 갖다 쓰기만 하면 문제가 돼요. 제3자의 기망을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에 하나에 취소할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하나에란 말이 들어가면 두 마디 다 들어와야 돼요. 하나에 조심하라고요. 다 알고 틀립니다, 이거. 맞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한 개 빠졌네, 이런. 시험장에서 보면 맞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극복하려면 두 번 더 복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헷갈리는 점수를 자기 점수로 만들려면 한 두 번 더 봐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니까 1월달, 2월달에 민법 많이 공부해 주셔야 돼요. 봄 되고 여름 되면 다른 과목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시간이 부족해지거든요. 지금 공부해 두셔야 돼요. 여기 동영상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학원조차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안 돼 있었습니다. 전부 한자로 돼 있었어요. 법책이 한글로 안 돼 있었다고요, 우리 때는. 그 한글 한자 공부 안 한 사람은 포기했어요, 법대를. 책 보니까 전부 한자로 돼 있어요. 자, 1, 2번 요 사례 꼭 봐두시고요. 자, 그 정도 해두시면 되고요. 한 페이지 넘겨봅니다. 100페이지. 의사표시 효력 발생인데 법 조문 111, 112, 113 요 정도입니다. 특히 이제 111조가 핵심 조문이죠. 111조 보세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게 도달주의예요. 다른 게 아니고 도달주의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 요게 원칙이에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발신주의가 있어요. 가끔 나와요. 가끔. 자, 여러분 거기 어디를 보는 거 아니야? 100페이지에 도달이 무슨 뜻인가? 1번에 1번 보세요. 도달이란 동그라미 1번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서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 그것까지가 도달 뜻이에요. 꼭 그대로 시험 나왔던 자리.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에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했을 때 도달이죠. 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가족이 받아도 된단 말이에요. 본인이 꼭 받아야 되는가? 다른 사람이 받아놔도 도달된 거란 말이죠. 통지 내용을 알아야만 하는가?
그 전 상태 도달만 되면 효력이 생긴다. 그 다음에 3번은 도달되었는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고 있다. 그래도 도달된 겁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경우는 정당한 거절로 평가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111조 제일 위에 왼쪽 페이지 제일 위에 법 조문 보세요. 법 조문 2항 보세요. 111조 2항. 표의자가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 상실하여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의사표시가 발송되고 난 뒤에는 사망해도 도달만 되면 효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발송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능자 돼도 효력에 영향 안 미친다는 것이죠. 상속인이 주장해도 되고 상대방이 주장해도 되니까. 이 문장이 생각외로 시험에 자주 나왔던 지문이에요. 2항이. 그게 오른쪽에 2번에 있는 겁니다.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2번. 갈로 2번 그걸 잠깐 읽으시면 돼요. 철회할 수 있는가? 철회는 없었던 걸로 하겠다는 건데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도달 전까지 또는 도달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달 후에는 철회가 안 돼요. 효력이 생겨버리고 나면 철회가 안 돼요. 철회는 유효되기 전에 없었던 걸 하자. 의사표시예요. 철회라는 것은 유효되기 전에 확정적으로 무효로 하려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 유효되고 나면 철회란 말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말이죠. 그렇게는 안 쓰는 말이거든요. 유효되기 전에 없었던 걸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철회 통지가 도달과 동시에라도 도달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통지가 도달되고 난 뒤에는 철회 통지가 도달해봐야 철회가 안 된다는 거죠. 자, 4번에 도달은 누가 입증해야 되는가? 의사표시 효력을 주장하는 자, 도달 주장하는 자가 이 도달을 입증해야 돼요. 그 동그라미 1번, 2번이 있잖아요. 등기 우편하고 보통 우편이 있는데 등기 우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송이 없으면 도달로 추정해 줍니다. 근데 보통 우편은 반송 없어도 도달로 추정 안 해줍니다. 그게 시험에 몇 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공시송달 한번 봐보세요. 공시송달. 공시송달은 무슨 뜻인가? 113조인데요. 표의자가 과실 없이 의사표시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의사표시의 상대방 소재를 알지 못한다. 자기의 과실이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겠다. 상대방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누군지는 알겠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 두 가지 케이스에 그건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공시송달 규정에 의해서 도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방법은 법원 게시판에 게시해 놓고요. 2주 지나면 도달된 걸로 취급하는 방법이에요. 핵심은 상대방을 과실 없이 알 수 없어야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서류 속에서 상대방 주소지를 알고 있으면 공시송달하면 그건 무효예요.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공시송달 방법만 가능하다. 조문 위주로만 봐두십시오. 시험 거의 잘 안 나오는 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보시는가 하면 문제 넘겨보시면 109페이지에 대리가 있는데요.
대리에서도 한 두세 문제는 꼭 내거든요. 그래서 그 109페이지 제일 밑에 표를 보면 제일 아래쪽에 대리제도, 복대리, 무권대리, 표현대리 1, 2, 3, 4 보입니까? 거기에 2, 3, 4 복대리, 무권대리, 표현대리 여기서 시험 잘 내요. 그냥 세 문제 정도 나온다 생각하고 있으세요. 1번에서 내면 좀 쉽게 낸 거예요. 자, 한 페이지 넘겨봅니다. 서론이 앞에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이 110페이지의 첫 페이지는 1번 문장 대리란 찾으세요. 대리란 찾았나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한 위임하고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하고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시키는 것이다. 그냥 무난한 설명 맞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언니가 좀 바빠요. 그래서 동생한테 되고 있는 집 하나 팔아달라고 고난 위임했다. 이해됩니까 지금? 고난 위임하고 대리권 소유합니다. 집 팔아달라고 부탁하고요. 그게 위임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선임된 사람을 임의 대리인이라고 그래요. 권한이 있으니까 유권 대리라고 그래요. 되시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리행위 계약을 하는 거예요. 매매 계약하는 거고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 갑이 책임지는 거죠. 대리 효과는 갑에게 가는 것인데 집한 결과는 언니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계약은 대리 행위는 누가 합니까? 대리인이 하잖아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요것만 달라. 요것만 원래는 자기가 계약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근데 대리인이 계약하고 책임은 내가 질게. 그거예요. 별거 없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대리 행위는 누가 합니까? 대리인이 하고. 대리 효과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건 내가 책임질게. 이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놓치면 뭐든지 어렵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하지? 이 두 가지 나누어서 이야기하면 돼요. 자, 선임됐으니까 대리권 수여 보세요. 이거 보세요. 숫자하고 권자 붙이면 수권, 권한 준다 이 말이거든요. 임의 대리를 다른 말로 무슨 대리? 수권 대리. 같은 말이에요. 법에서 부모가 법정 대리인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시죠? 자식의 부모가 법정 대리인. 그건 법률로 정해져 있다. 법률로 정해져 있다. 이해됩니까 지금?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뭔만 기억하시면 돼요. 권한 줬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선임했다. 아시겠어요? 내 마음이다. 임의로. 내가 필요해서 뽑았다 말이죠. 선택했다. 자, 여기는 지금 이 페이지는 대리행위 분야를 먼저 적어놨어요. 갑 대신 을이 결혼해 줄 수 있나요 없나요? 그거는 결사반대죠. 그러니까 대신 할 수 있는 게 있고 대신 못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갑 대신 내가 죽어줘도 되나요? 지가 죽은 것이지 갑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대신할 수 없는 파트가 있고 대신할 수 있는 게 있다. 거래는 대신해도 돼. 내 말 이해됩니까? 재산상 법률 행위는 대신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 아이를 내가 양자로 키울게 하면서 형님 대신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형님이 책임집니까? 그럼 지가 책임져야죠. 그런 식으로 재산상 법률 행위는 대리가 된단 말이죠. 뭐가 대리가 된다고요? 재산상 법률. 여기서 시험 나온 게 요겁니다. 모든 법률 행위하면 틀린다. 왜? 혼인 대리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부양료 달라, 돈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건 대리인이 대신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이건 돈 받아오는 건데 뭐가 꼭 본인이 안 가도 되잖아요. 부양 청구권은 생활비 달라, 이거는 대리가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신분행위는 원칙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외적으로 된다, 안 된다? 된다. 오케이. 가끔 시험 문제가 모의고사, 특히 모의고사 문제에 신분행위는 대리가 안 됩니다 하면 틀린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빠져서 틀렸다 이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해야 돼요.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미성자하고 거래한 상대방이 이게 알고 보니까 미성자고 지금 와서 보니까 미성자였고 부모 동의서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 거래할 때. 그러면 부모 쪽으로 전화해 가지고 이거 동의할 겁니까 말 겁니까? 추인할 겁니까 말 겁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물어보고 있다 나중에 취소돼 버리면 다시 다 원상 회복해야 되니까 더 피곤하단 말이에요. 최고 할 수 있어요. 최고. 그 다음에 채권 양도했습니다. 통지하는 거 이런 거. 채권이나 통지를 대리가 된다 안 된다? 판례가 이거 통지하는 거 대리해도 된다. 채권이나 통지를 준법률행위라고 그래요. 준법률행위도 대리가 됩니다. 대리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대리가 안 되는 게 사실행위. 예를 들어서 무주물 선정. 길 가다가 주인 없는 물건 하나 주웠다. 대리인이 주웠다. 그럼 본인 건가요? 대리인 건가요? 대리인 겁니다. 자기 자신 거예요. 그게 본인에게 가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불법행위. 지하철역 앞에서 사왔다. 그러면 대리인이 사오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나요? 아니죠. 대리인 자신이 책임져야 돼요. 이게 대리가 안 되는 자리예요. 요게 110페이지 왼편에 다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2번에 1번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대리제도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에 인정된다. 요 말도 맞는데 재산상 법률행위라 해야 돼요. 재산상. 좀 더 정확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준법률행위에도 준용된다.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여기에도 된다.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사실행위 그리고 불법행위 대리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근로기준법상 미성자 고용계약이나 임금 청구를 부모가 대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미성년자의 고용계약하고 임금 청구를 부모가 대신 못합니다. 임금 청구도 대신 못해요. 왜냐하면 영국에서 산업혁명 시기에 지하를 갖다가 탄광에 노동부로 일을 시켜가지고 임금을 대신 착취했거든요.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못합니다. 못 받습니다. 부모가 대신 달라 소리 할 권리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성자도 다 앵벌이가 됩니다. 그걸 허용하면. 그리고 둘째 줄 끝에 성질상 대리가 적합하지 않다. 혼인, 인지, 입양 요것들. 요거는 이제 신분행위인데 원칙적으로 대리가 안 된다. 이 말 들어가야 돼요. 혼인, 입양 이런 부분은 요거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부양 청구권은 대리가 되거든요. 자, 오른쪽에 대리 종류, 임의 대리, 금방 수권 대리고요. 법에 정해져 있으면 법정 대리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임의 대리는 권한이 얼마만큼 있는가 없는가 그게 항상 시험에 한 번씩 나오고요. 능동 대리는 대리인이 의사표시하면 능동 대리.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받아오면 수동 대리.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3번 이게 제일 중요하죠. 권한 있나 없나? 있으면 유권, 없으면 무권. 사자는 심부름하는 사람이라 놔두세요. 예, 그 정도 하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112페이지 제일 밑에 대리권 보세요. 1번 대리권이란 찾았나요?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 내지 자격이다. 권리입니까? 권한입니까? 권한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권리 아닙니다. 권한. 타인을 위하여 대리 행위 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자격. 그걸 권한이라고 그래요. 권한. 자, 수권 행위는 대리권 수여하는 행위다. 되시죠? 권한 수여. 오른쪽 페이지. 수권 행위의 법적 성질이 뭐냐?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다. 첫째 줄에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수권 행위는 무슨 특별한 방식이 있는가? 없어요. 분료식 행위다. 위임장 써주는 게 보통이지만 전화해도 되고 명함 보여줘도 되고 어떤 형식이든 상대방이 알기만 하면 됩니다. 수권은 누가 합니까? 본인이 하잖아요. 본인 기준으로 수권 행위 하자 따진다. 사기당해서 수권했는지 차고 일으켜서 수권했는지 그건 본인 기준이다. 하는 사람이 본인이기 때문에. 118조 대리권 범위가 먼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권한이 불분명할 때 118조는 대리인의 권한이 불명할 때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보존 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다. 근데 이용과 계량 행위는 무제한하는 게 아니고요. 권리나 물건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요 말이 있어요.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처분은 할 수 있는가? 못해요. 요것만 일단 봐두세요.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까? 권한이 불분명한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겁니까? 불분명할 때 하는 사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저건 할 수 있다. 보존 행위, 성질 변하지 않는 이용 계량 행위, 요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푸른색 2번 대리인이 할 수 없는 것 갈로에가 뭐라고 해놨어요? 처분. 예, 처분은 성락 없이는 못 하거든요. 예. 그 정도 제목만 일단 봐두세요. 그 다음에 대리권 제한이라 해서 각자 대리하고 자기계약 상방대리 금지가 있는데 각자 대리라는 건 별거 없습니다.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각자 하면 된다. 그 뜻이에요. 자, 대리인이 2인 이상이다. 이걸 공동대리라고 그래요. 그럼 대리 행위는 어떻게 하는가? 대리 행위는 대리인이 2명 이상이라도 각자가 하는 것이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이 뜻이고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수권 행위나 법률로서 따로 정함이 있으면 그때는 공동으로 해라.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해야 된다. 법 조문이 있어요. 부모 친권. 그럼 공동대리죠. 그런 말이 없으면 각자 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계약 상방대리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124조인데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간단한 겁니다. 자기계약 상방대리 금지. 이것은 자기계약은 갑의 대리인 을이 토지를 매각하겠다고 하니까 지가 사는 거예요. 이게 자기계약이에요. 갑의 대리인으로서 계약하고 자기가 매수인으로서 계약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계약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계약이고, 상방대리는 갑의 대리인 을, 병의 대리인 을, 이해됩니까? 혼자 계약하는 거예요. 자, 이건 누구한테 유리하게 팔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손해 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아시겠어요? 자, 이거는 저녁에 술 한잔 사주는 사람한테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리베이트 주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가 손해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왜 금지한다고요? 자기계약 상방들이 금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인에게 뭔가 손해날 우려가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리 하지 마라. 그런데 허락이 있으면, 본인 허락이 있으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툼이 없는 채무에, 자 보세요. 대리인한테 돈을 빌렸다. 본인이. 그럼 만기돼 가지고 대리인이 본인 통장에서 스스로 뽑아 가지고 자기한테 갚아도 되는가 안 되는가? 갚는 게 손해가 덜 나죠. 안 갚으면 연체가 되잖아요. 또 그런 거는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은 된다 이 말. 미리 허락이 있거나. 근데 자기가 상방들이 금지했는데 이거 위반 행위는 그러면 무효냐? 무효가 아닙니다. 무권 대리가 돼요. 권한 넘은 행위 될 수 있다. 왜? 본인이 추인할 수도 있거든요. 본인이 추인할 수도 있다. 처음부터 확정 무효라고 할 필요 없다. 요 정도 내용입니다. 요건 간단한 내용들이에요. 이제 법 조문 위주로만 조금 읽어 두셔도 되고, 옆에 의의하고 예외가 있는데 각자들이 도 있고, 그건 다음 페이지 대리권 소멸이 있는데요. 요거는 요 대리인 보시면 됩니다. 자, 본인, 대리인. 보통 이렇게 갑을 기준으로 많이 말을 하는데요. 을갑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본인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대리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제3자. 거래 상대방을 뜻해요. 상대방. 대리권 소멸은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 소멸이에요. 대리인이 사망해도 대리권 소멸이에요. 이게 대리권이 소멸한다. 끝난단 말이에요. 또 대리인이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된 상태까지 가는, 그러니까 의사무능력까지 가는 경우를 뜻해요. 법원으로부터 피성년 후견 개시 선고받으면 대리권 소멸돼요. 선고받은 경우도 마찬가지. 요것하고 요것은 대리권 소멸 사유인데, 이게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소멸 사유예요. 공통소멸.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소멸 사유. 그런데 임의대리에만 특별한 소멸 사유가 있어요. 임의대리에만 소멸하는 사유가 있는데요. 대리권 주는 것, 이게 수권행위라는데, 수권행위 철회해버리면 대리권 소멸하고요. 위임계약 같은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요 두 가지는 임의대리에만 소멸 사유예요. 대리권 없어지는 사유다. 이런 문제는 가끔 대리인 아니고 본인의 사망, 피성년 후견, 파산, 이거 거꾸로 적어놓은 거예요. 조금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래도 복습은 좀 해두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118페이지 이 114조 딱 나옵니다. 이거 별 5개 해두시고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대리제도. 114, 115, 116, 117까지 4개 조문이 핵심인데 그 4개 조문을 꼭 공부하셔야 돼요. 이 중에 핵심은 이거예요. 114조. 조금 이따가 할게요.